네, 형들 안녕하세요. 장수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ADC 즉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터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봤습니다. 특정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의약품에 이 특정 독성 케미컬을 고유한 기술로 설계된 링커를 통해 달고 이 표적하는 암세포로 보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ADC의 중요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이 항체, 이 페이로드, 링커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럼 항암제 시장에서 미래 ADC가 이 주요한 개발 방향 중 하나라고 보았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했고, 굳이 이 레고캠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세 개 정도의 회사도 같이 포트를 쪼개서 넣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중 이 ADC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회사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는 이전에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 ADC인 이 엔허투를 중심으로 어떻게 2021년 현재까지 이 아스트라제네카 ADC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많이 뺐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DC 하면 유방암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스트라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유방암 치료제에 공을 많이 들였던 회사입니다. 보통 이 유방암 환자들이 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냐 아니면 음성이냐, 허투 유전자가 발현됐냐 안 됐냐 이 유무 등을 보게 되는데, 아스트라는 이 호르몬 요법의 기본인 이 타목시펜을 벌써 1970년대에 개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 아로마타제 억제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이 선택적 에스트로겐 분해 약물이자 최근 이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고 있는 CDK 억제제와 기본 옵션으로 병용을 하게 되는 이 풀베스트란트 등을 개발한 업적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풀베스트란트는 유방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하필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이 항암제 치료에 있어서 이 매우 중요한 허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스위스의 이 친구들을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맞습니다. 1998년까지는 정말로 이 난치성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이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이 전이성 유방암을 사실상 치료가 가능한 영역으로 바꾼 이 획기적인 치료제가 그 유명한 최초의 허투 타겟 표적 항체 치료제인 바로 이 허셉틴입니다. 이런 애랑 같은 치료 영역에서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정말로 우수해도 스포트라이트는 받기 힘들죠. 이 타이거 우즈랑 같이 골프 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 쳐도 빛을 못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20년 가까이 시장을 평정하던 허셉틴도 이 특허가 풀린 2021년에 와서 보면 바이오시밀러 공세에 이렇게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로슈 항암제의 삼총사였던 스테이셀러, 이 맙테라와 아바스틴, 허셉틴이 이제 드디어 슬슬 자리를 비켜주고 있죠. 그래도 로슈는 로슈입니다. 이미 각 시장에서 탄탄하게 포지션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신약들을 잘 출시를 해서 이미 다시 한번 성장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ADC만 국간에서 보면 이미 2007년에 이 트라스투즈마브의 ADC인 이 캐사일라를 출시했으니까 이 회사의 연구 개발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림포마의 일종인 이 DLBCL의 폴리비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 폴리비가 있죠. 폴리비까지 출시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 컨셉 단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제품이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ADC 후보 약제를 선택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해도 이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필요하니까 얼만큼 이 친구들이 앞서 나가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아스트라도 절치부심해서 드디어 2010년대에 딱 들어오면서 MSD와 함께 브라카 뮤테이션에 쓸 수 있는 이 최초의 PARP 억제제인 림파자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브라카도 최근 여러 암종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PARP는 기본적으로 DNA 손상과 관련한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ADC를 이야기하니까 아스트라에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아스트라에 투자할 때 림파자의 매출 규모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다가올 무렵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엔허투를 만나게 됩니다.
2019년 그동안 이 독성 문제로 생각만큼 성공을 하지 못해서 이 시장에서는 역시나 어렵나 했던 ADC에서 이 트러스트 줌압 즉 허세틴과 새로운 페이로드 그러니까 독성 케미컬인 데룩스테칸을 붙이고 고유한 링코로 연결시킨 에너2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이치 산쿄입니다. 아스트라는 이 제품을 계약금만 1조 5천억을 포함해서 하나로 총 투자 규모는 7조 8천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일스톤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계약 규모가 2019년 단일 제품으로는 거의 최대치였습니다. 아스트라가 얼만큼 이 제품의 미래에 기대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간단하게 임상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에 로슈에서 캐사엘라를 출시 이래 이 지지부진했던 ADC는 에너2가 아스코에서 2019년, 2020년 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이미 1차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발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치료요법 대비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보이게 됨으로써 사실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아스트라 항암제 라인업에 이 당당하게 한 축을 차지하게 되고 세일즈를 보시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절대 매출액은 2021년 1분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4천만 달러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약제가 현재 3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에너2에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매우 빼곡하게 유방암 전주기에 걸쳐서 이 데스티니 브레스트 코드네임으로 2차부터 1차까지 들어가려고 이미 임상을 진행 중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라인에 맞게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2가 그리는 큰 그림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러스트 줌압이나 이 캐사일라를 대체하고 CDK 치료제 이후 2차 약제 포지션까지 노리고 여차하면은 수술 전 보조요법까지 꿰차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허투와 관련한 다른 암종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된 약제가 없는 위암에서는 이 프라미싱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절대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이 허투와 관련된 보시는 것처럼 이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방암에서 화이자의 임랜스나 릴레 버제니오 같은 이 CDK 계열의 약제를 빼고 내가 한번 다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여기 에너2고요. 그리고 2차로 이 다이이치 산쿄에서 라이선스인한 TROP 타겟인 ADC 다토포타맙 데루스테칸입니다. 형들 이렇게 해서 빨리 말하느라고 제가 숨이 차는데요. 간략하게 아스트라 ADC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따로 재무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제가 있어요. 재무는 나쁘지 않고 지금이야 가격이 좀 올라온 감이 있지만 이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모아갈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아스트라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스트라 같은 글로벌 상위권 기업들도 이 산업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우 우울한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에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이 스탠스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를 검토를 잘 해서 장기 투자할 각오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ADC 관련해서 4개 후보 기업 중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자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자는 정말 ADC의 명가 시애틀 제네틱스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시애틀 제네틱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들 항상 시장에서 장수하세요. 공부를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